예, 시장 흐름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는 오늘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이나 관점 포인트 짚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일단 뭐 두 개는 발표된 거고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뭐 방향성을 쥐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이 부분에 대해서 찝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료 보면서 시작하죠. 일단 오늘 저녁 때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돼요. 근데 뭐 갑자기 뭐 크게 꺾일 거야 이렇게 기대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기대는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한 5%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지난달에도 그건 확인했거든요. 좀 전 코너에서도 출연자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최근에 물가 얘기가 부담이 확 줄었잖아요. 네. 얘기 쏙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면 일단 14,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반기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판을 뒤집을 거냐? 사실 그러긴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직 뭐 고용이 좀 이 온도차가 좀 있어서 뭐 급격한 테이퍼링으로 뭐 가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좀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델타 변이 네. 얘기가 이제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게 와 닿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들의 기준에는 조금 뭐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기대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이번 주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주말이었어요. 지난 주말에 중국이 우리 G2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이 델타 변이 이후에 처음으로 G2의 부양책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준율을 전격 인하 조치를 했으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물가 큰일 났다, 뭐 테이퍼링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던 이 상황에서 비교해서 보면은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아니 점점 더 좋아진다며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다가. 네. 네. 근데 그 부분도 오늘 한번 찝어 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이슈는 여기도 뭐 사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슈인데 중국이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2025년까지 70% 반도체 자급률 맞추겠다고 뭐 프랜차이즈 걸고 얼마나 뿡짝뿡짝 열심히 했습니까? 네.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얼마나 고전했었어요. 근데 그 반도체 굴기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격인데 칭화윤이가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네. 뭐 결국 정부가 밀어줘서 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 제재가 정말 제대로 맥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반사 이익은 어디로 올 거냐라는 부분을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예. 먼저 오늘 밤에 이제 확인하게 될 소비자 물가지수 얘기입니다.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대략 한 5% 정도 나올 거다. 5%보다 더 나오면은 아쉬운 거고 5%보다 덜 나오면 땡큐인 거고 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보다 과도하게 높게만 안 나오면은 평탄은 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게 예전 같진 않아요. 꼭지점 찍고 내려오는 그 그림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네. 지금으로서 숫자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진 건 사실인 것 이거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 막대기가 전월 수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월 달 대비해서 이게 뭐야, 아우 깜짝이야, 뭐 이렇게 나오던 구간은 지났다는 거예요. 네. 이미 이 전월비로는 상승폭이 줄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계속 오르고는 있어요. 이게 밑으로 가야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물가가 빠진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가의 상승폭이 좀 줄어서 밑으로 누워버리면 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오늘 확인한다라고 하면
14, 15일 날 파월 의장이 의회 가서 얘기하기가 편안하다는 거거든요. 앞에서 보는 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좀 길게 놔둔 건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그래 한 5% 나올 거야. 5% 나오지만 언제까지 5%가 나오겠어? 라는 부분 연준이 계속 얘기했었던 일시적이야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될 거고 네. 여기도 보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승을 멈추면서 미 채권 수익률 금리도 이제 안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는 1.2%대 나왔었어요. 지금 1.3% 후반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아이고 큰일 나겠다 곧 이자 보겠다만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 조금 더 편안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벌써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미증시를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하셨을 거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미증시 결과 보면서도 뭐야 우리만 이러고 나머지는 다 괜찮네? 라는 부분들 생각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아직 위험 선호도 측면에서는 괜찮은 증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 것뿐이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테니스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네. 뭐 부자 스포츠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좋아할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스포츠 뉴스 같은 데서 보이긴 하죠. 윈블던 이제 보이긴 하잖아요. 네. 진짜 사람 꽉 들어차 있더라고요. 네. 사람 꽉 들어차 있고 뭐 바깥까지 포함하면 한 6만 명 된다라고 하던데 혹시 그 뉴스 화면에서 마스크 쓴 사람 찾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윈블던 화면은 못 봤는데 네. 어제 유로 결승전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마스크 쓴 사람 없더라고요. 우통 다 벗고 마스크 안 쓰고 빽빽하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국은 19일 날 전면 해제 규제 전면 해제를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우리는 확진자 수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제 뭐 저녁 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텅 빈 뭐 홍대 거리, 텅 빈 네. 강남 거리 이런 이 화면들 보셨을 거예요. 여기 심각하기로 따지면 여기만큼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백신을 맞춰놨더니 사망률이 급격하게 줄었다. 그럼 백신 맞고 나면 사실 이거는 독감 같은 거다. 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강화된 거리두기를 사실상 셧다운을 반영하다 보니까 반영하기 전까지가 힘든 거거든요, 사실.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샷이 2주가 아니고 뭐 4주가 되는 가능성, 샷을 때려도 뭐 바로 잡히지 않을 가능성, 별의별 불확실성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주 후반에 반영했다라고 하면 지난주 후반 반영하기 전까지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 신고가 썼다고 박수치고 있었거든요. 며칠 사이에 바뀐 분위기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충분히 학습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데이터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건 뭐 여러 번 봤잖아요. 1차 때도 봤고 2차 때도 봤고 뭐 3차 때도 봤고 여기 한번 보면 이거 튀어 올라갈 때 아이고 이거 진짜 큰일 나겠구나 라는 부분들 반영했었고 2차 때는 좀 그러다 말았고 3차 때는 아예 무시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4차 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학습 효과가 계속 쌓여서 똑같은 악재가 시장에 계속 표출이 되면 시장은 내성이 생기기 마련인데 우리가 지난주 후반에 좀 밀리는 것 좀 봤다고 어차피 신고가 랠리 보이고 있다고 조정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하나 봤다고 시장 갑자기 큰일 났어요? 라고 읽기에는 충분히 무리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부분 하나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 가이던스를 더 못 올리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중국의 성장률 이 전망치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예전처럼 이런 그림이 아니거든요. 지금 적어도 누웠거나 약간 꺾이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혹시 성장률 피크아웃 뭐 이런 부분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존 시각이라고 했다면 우리 곧 테이퍼링 할 건데 먼 부양책 이런 부분이었으면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G2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 미국이 이번 주에 파월 의장 의회 발언에서 긍정적인 그림 섞어준다라고 하면 G2가 모두 다 여전히 친화적인, 여전히 뭐 부양 기조를 가득 안고
시장을 바라보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위험 선호도가 갑자기 꺾인다? 그런 그림은 어색하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 그림도 뭐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대목일 것 같고요. 뭐 칭화윤희 얘기도 이게 어제 영향이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삼성전자 쪽으로 만약에 수급이 좀 쏠리면서 만약에 뭐 좀 어제 시장보다 조금 더 올랐다라고 한다면 좀 낫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그거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 수목금 증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이 수목금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를 2% 하락으로 방어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얘기예요. 사실 요즘 막말로 삼성전자 기사 중에서 제가 이 머리글에 남는 이 제목 하나가 삼성전자 주가 빼고 다 좋다거든요. 아유. 네. 뭐 삼성전자 주가 빼고는 다 좋다예요. 나머지는 다 만들어졌는데 주가만 안 좋다. 그러면 백투더 베이직 뭐 돌아가서 주가가 뭘로 움직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EPS 곱하기 PER입니다. 네.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EPS를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시장 환경이 정말 좋아가지고 PER 값을 끌어올리든지. 근데 우리 삼성전자에 대입해 보죠. EPS 값은 충분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익 기대치가 워낙 좋은 상황이니까. 네. 그럼 EPS는 문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PER을 덜 준다? 지금 증시 상황에서 PER을 덜 주자고 얘기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눌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눌려있는 부분들이 언제 튀어오르느냐라는 부분을 쳐다보게 될 텐데 이번에 주가 지수 레벨이 어쨌든 한번 다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올리는 그림이 다시 한번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지수는 가속을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에 포인트로 한번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유창희 팀 대표와도 얘기를 했었던 경기 민감주를 설명해 줄 때도 제 내리 속에 딱 하나 있었고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모든 포인트들을 생각할 때도 내리 속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시장도 열리고 아니, 위에 뚜껑이 열릴 영향력이 텐데. 워낙 크니까요. 네. 근데 여기가 너무 안 가니까 이게 답답하단 네, 말이죠. 맞아요. 네. 삼성전자가 그냥 만약에 좀 매물 소화도 되고 시장의 어떤 기대감들과 실적을 반영한다면 네.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세도 충분히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하도 8만 전자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8만 전 지겹게 8만 전자를 보다 보면 한 8만 5천 원만 와도 다 털려요. 아, 워낙 고생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나 저거 본전만 되면 팔 거야. 본전 되면 팔아서 저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날아가는 난 저 종목들 살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꼭 내가 팔면 올라. 그러니까 8만 5천 원 털리고 나서 막 9만 이렇게 가고 나면은 자기가 산 건 빠지고 판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학습 효과를 한번 끄집어내 보죠. 우리가 주가가 진짜 아주 멋있게 뻗어가는 그 장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시세 없이 지수 부러진 거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항상 이 주가 지수가 서 있을 때는 삼성전자 주도 장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고 뒤이어서 뭐 중소형주 뭐 실적 장세 오고 그리고 나서 뭐 증권주 B날래 찍고 그리고 나서 언제 저 주가였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뚝뚝뚝 떨어지고 뚝뚝뚝 떨어질 때 싸졌으니까 삽시다 하다가 계속 물리고 네. 그러다 털리고 나면 반등하고 네. 이런 그림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독주를 작년 말에 보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맞아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지수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 삼성전자 랠리 한 번 안 보고 지수가 부러진다?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델타 불확실성을 반영한 게 지난주 3거래일입니다. 네. 이 3거래일 동안에 지수 빠진 거 보시면 지수가 거의 2% 후반대 빠졌어요. 네. 아까 전에 삼성전자는 2% 빠졌죠. 그러면 이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2.1조 이상 매물이 쏟아졌는데 이 2.1조 매물이 쏟아지는 구간 동안에 제일 많이 판 종목은 뭘까요? 결국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의 매물이 쏠리고 외국인의 이 엄청난 매도세가 뭐 집중 포화되고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환율은
무려 20원이 튀어오르고 네. 이 구간을 반영하면서 삼성전자가 2%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12.5조 영업이익 발표하고 이건 뭐야 뭐 분위기 왜 이래 이런 분위기만 어느 정도 반영했을 때 또 뭐 운이 안 좋게도 시장이 또 워낙 안 좋았었고 네. 그러면 이번 주에 그래 그러면 이 델타 변이 우리 충분히 뭐 학습 효과도 있고 지수 레벨은 떨어졌겠다 지수는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때 가장 효과적으로 매수를 집행할 수 있는 쪽도 아마 삼성전자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매는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100대 맞는데 90대 맞고 나면 나머지 100대는 무섭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이 정도 두드려 맞은 상황에서 뭐 지수의 크래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확률 게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점도 온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쉬운 게 이 부분이죠. 수급이 워낙 양매도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네. 개인 투자자 집중도가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시세 한번 찍고 올해 들어서 줄창 뭐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겹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모가지에 찼을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까지의 증시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확률 게임을 준비해 볼 때가 된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이런 그림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수급 좋은 쪽으로 여전히 뭐 장은 흘러가겠죠. 우리가 뭐 삼성 SDI도 뭐 많이 다뤘었고 뭐 네이버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뭐 지난주에 딱 수급만 보고 뭐 DLENC 이런 거 골랐는데 DLENC도 주가 빠지는 거 전혀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확률 게임에 대한 이 기대값은 유지를 하고 나머지 뭐 요즘 자동차들도 이제 뭐 충분히 하락 반영한 다음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대한항공이나 뭐 호텔신라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갑자기 이제 델타 변이 올라오고 나니까 단기적으로 좀 내뱉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 변이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일별 확진자 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곧 소멸될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적절히 믹스해서 섞어 본다라고 하면 확률 게임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기존 만약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수급이 몰려 있는 삼성 SDI, 뭐 네이버 이런 쪽에 집중을 하든지 어쨌든 지수는 부러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심하면 종목을 살 수 없거든요. 네. 시장은 어쨌든 버텨줄 거야. 적어도 여기서 부러지진 않아. 그러면 이 색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는 고민이 남은 거지 내가 시장을 꺾을 거냐 말 거냐 그 고민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최근 들어서 바벨 전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바벨 한쪽에 있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안에서도 다시 한번 쪼개서 확률 싸움을 할 것이냐 지금까지 시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을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가져야 이런 전략들도 좀 다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전문가 의견들 들어보면 8만 원 지지 여부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8만 원에 만족하면서 그러게요. 그 지지 여부를 생각했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수급 상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략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좀 아까 어떻게 전에 해볼 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 게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소위 쏠린 쪽으로 계속 할 거냐 뭐 이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돈이 모여 있는 쪽에서 노는 거는 너무나 뭐 정확하고 맞는 전략입니다. 네. 하지만 돈이 모이지 않은 쪽에 언젠가는 분명히 돈이 흘러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 정확히 그 시점을 찾아낸다? 뭐 그러긴 어렵죠. 근데 제일 좋은 전략은 그거예요. 올라가고 나면 확인하고 따라 사는 거. 만약에 삼성전자 8만 2천 원 뭐 이 정도 왔다? 그러면 나 따라 사겠다. 8만 2천 원 회복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안 된다. 이마저도 안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들고 있는 삼성전자를 팔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게임을 준비를 하고 이 그림이 아예 어그러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기대값을 살려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확률 게임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전략 좀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